한국인들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 진짜 피곤해 죽겠다고. 돈 쓰는 손 큰 관광객들만 환영이야. 요즘엔 중국 쪽이 더 낫더라. 태국의 관광도시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관광객 거부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관광도시 치앙마이에서 태어난 32살 수린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카페 썬라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에겐 이 카페가 꿈이자 선물 같은 공간이죠. 아침 햇살이 썬라이즈 카페 창문으로 스며들어 나무 테이블 위에 부드러운 금빛을 드리웠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갓 내린 커피와 은은한 자스민차 향기가 섞인 익숙한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죠. 이 카페는 치앙마이의 관광지 골목에 자리 잡은 제 인생의 작품이었어요. 비록 6개의 테이블밖에 없는 작은 곳이지만 그곳의 모든 부분엔 제 손길이 묻어 있었어요. 꽃병, 손으로 직접 그린 칠판 메뉴, 현지 가게에서 고른 제각기, 다른 의자들까지요. 치앙마이는 오래된 사원들, 활기찬 야시장, 수천 개의 등불이 하늘을 떠다니는 연등 축제로 유명해요. 이 도시는 전통과 변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해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그 매력을 찾아오죠.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했어요. 그들의 방문은 제 카페의 일상이 되었어요. 가족, 연인, 친구들이 들어와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공간을 채웠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그럴 때마다 태국인인 제가 한국말로 인사하는 걸 보고 손님들은 웃음을 터뜨리곤 했죠. 고맙습니다. 그들은 어설프지만 정성껏 태국어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럴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한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두 문화가 교차하는 순간들이었거든요. 제 카페가 여행자들에게 집처럼 느껴지길 바랐고 그런 작은 순간들이 그걸 이뤄준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목소리를 듣기 힘들어졌어요. 처음엔 비수기라고 생각했어요. 관광은 언제나 기복이 있으니까요.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카페들이 눈길을 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사업은 원래 오르락내리락하기 마련이니까요. 곧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러도 자리들은 텅 빈 채였어요. 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엔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줄어든 관광객과 손님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참담한 미래의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종이 울릴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문을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들어오는 건 동네 주민이나 가끔씩 들르는 배낭 여행자들 뿐이었죠. 익숙했던 한국 손님들 항상 밝은 얼굴로 찾아오던 그들이 더는 보이지 않았어요. 깨끗한 테이블을 계속 닦으며 그냥 바쁜 척했지만 사실 그 정막이 점점 저를 잠식해갔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 커피가 맛이 없어진 걸까? 아니면 빵이 예전만큼 신선하지 않은 걸까? 새로운 메뉴도 시도해봤어요. 망고 무스 케이크와 말차 타르트를 내놓았지만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인스타그램에도 더 자주 사진을 올리며 홍보했지만 반응은 여전히 저조했어요. 저녁에 부모님 집에 들를 때면 그분들은 항상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손님들은 다시 올 거야.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하며 저녁 준비를 하셨죠. 잠깐 그런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하지만 이건 잠깐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카페는 단순히 커피와 음식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 동네의 작은 연결고리였고 그 고리가 끊어질 때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빈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거리엔 가로등 불빛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와 가까운 국수 가게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고 제 집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처음으로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고개를 테이블 위에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가운데 카페를 처음 열었던 날을 떠올리려 했어요. 의자를 배치하고 테이블마다 꽃을 놓으며 느꼈던 긴장된 설렘, 처음 만난 손님들과 나눈 이야기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순간들까지요. 그때의 기쁨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의 카페는 빠진 페이지가 많은 책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국 손님들 그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인사가 사라진 자리는 마치 작별 인사도 없이 친구를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을 남겼어요.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이제는 카운터 뒤에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카페 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소리가 더 묵직하게 느껴졌죠. 마치 소리조차 무언가가 변했음을 아는 것처럼요. 2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현지 시장에서 산 가방을 가득 안고 카페로 들어왔어요. 저는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며 카운터 뒤에서 인사를 건넸어요. 사와디카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을 담으려 노력했죠. 며칠 동안 이런 순간을 준비해 왔거든요.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제 카페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빠른 중국어로 서로 속삭였어요. 두리번거리는 눈빛 속 망설임이 느껴져서 저는 카운터를 나와 도와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말도 없이 그중 한 명이 빵 진열대에 손을 뻗어 블루베리 타르트를 쿡 찔렀어요. 얇고 섬세한 표면이 움푹 파였죠. 옆에 있던 친구도 따라하듯 바닐라 컵케이크의 크림을 손가락으로 톡톡 만지더군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지지 말아주세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부드러운 어조로 이해를 구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들은 사과 대신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에서는 더 싸게 팔아. 한 명이 중국어로 투덜댔어요. 옆에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두 사람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조여오는 기분이었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언제나 제 카페를 아껴주고 정중하게 대해줬거든요. 이 작은 공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라도 하는 듯 말이죠. 하지만 지금 찌그러진 타르트가 진열대에 외롭게 남아있는 걸 보며 무력감이 몰려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치앙마이의 거리에는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났어요. 그들은 큰 무리를 지어 시끌벅적하게 시장과 사원, 카페들을 휩쓸고 다녔어요. 처음엔 한국 손님들을 맞이했을 때처럼 똑같이 환대하려고 했어요. 한국어를 배웠던 것처럼 중국어도 몇 마디 익혔죠. 하지만 그 노력은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교감을 나누려는데 관심이 없어 보였고 제 작은 카페의 매력도 그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어요. 거리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평온하던 일상이 혼란스러운 소음으로 변해갔죠. 관광객들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다투었고 그 목소리들이 오래된 사원벽에 울려 퍼졌어요. 깨끗했던 인도에는 플라스틱 병과 과자 봉지가 나뒹굴었어요. 저에게 평온한 안식처 같던 이 동네가 점점 낯설게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한국 손님들은 절대 이러지 않았는데. 이 말은 동네 상인들 사이에 익숙한 대화가 되었어요. 주변 가게 주인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같은 아쉬움과 답답함이 흘러나왔죠. 그 사람들은 항상 예의를 지켰었지. 근처 기념품 가게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슬픔에 공감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감사를 표현하던 한국 손님들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이 사라진 자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죠. 그러다 마침내 모두가 기억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유명한 식당에서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죠. 이유는 바로 맥주 때문이었어요. 서로 무료 맥주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관광객들이 다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순식간에 바이럴이 됐어요. 맥주잔이 깨지고 날아다니고 음식들이 흩어지며 뒤엎어지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밀치는 그 장면은 치앙마이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죠. 몇 시간 만에 이 영상은 SNS에 퍼지며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반응은 냉혹했죠. 이게 이제 태국 관광의 현실인가? 중국인들 가득한 나라는 가기 싫더라. 태국도 더는 못 가겠네. 사람들은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어요. 한때 존중받던 여행지로 유명했던 태국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죠.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어요. 관광객 수는 급감했고 시장에서 그룹을 인솔하던 가이드들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호텔들은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로 난리가 났죠. 저의 썰라이즈 카페도 더 고요해졌어요. 문 종소리는 이제 아주 가끔 울릴 뿐이었고 저는 팔리지 않는 빵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어느 날 오후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다봤어요. 공기는 더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한 무리의 중국 관광객이 길거리 음식 가판대 앞에서 가격을 두고 다투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 바로 옆에는 플라스틱 가방이 길가에 버려져 있더군요. 제가 사랑했던 도시, 제 치앙마이가 점점 제 손에서 멀어져 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도시를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파티라의 동생이 한국에 여행 갔다가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했고 이에 파티라는 크게 분노했어요. 한국인을 계속 받으면 우리 가게도 매장당할 거야 라며 한국인 출입을 금지하라며 저를 압박했어요. 저는 결국 친구의 압박에 못 이겨 카페 앞에 한국인 출입 금지 배너를 걸고 말았어요. 작고 평범한 하얀 직사각형 간판에 한국인 출입 금지 스티커를 유리문에 붙이는 순간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고 스티커가 엉뚱한 각도로 붙었죠. 저는 그것을 다시 바르게 정돈하고 창문에 단단히 밀착시킨 뒤 한 발 물러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문구가 무자비하게 저를 노려보는 듯 했죠. 파티라는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한 거야, 수린. 이게 옳은 선택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계속 한국인들 받으면 소문 돌 거야. 카페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어쩔 거야? 이건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국민과 함께 해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간판 너머의 텅 빈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죠. 빗방울처럼 떨어진 황금빛 나뭇잎들이 인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익숙했던 치앙마이 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한국의 강화된 입국 정책에 대해 떠들어댔고 이 소식은 태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줬어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서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구금되었다가 본국으로 송환된 사건들이 이어졌어요. 이에 대해 태국 언론은 인종차별, 모욕, 불공정 거래이라는 단어를 쏟아냈죠. 뉴스 앵커들은 태국인들이 하나로 단결해 한국의 사업과 관광, 엔터테인먼트를 보이콧하자고 외쳤어요. 노코리아 같은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화장품부터 K-팝 콘서트까지 모든 한국산 제품을 거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파티라는 이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그녀의 남동생이 한국에 일하러 갔다가 입국을 거부당하고 되돌아온 사건이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죠. 그 상처는 파티라의 모든 말과 행동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환영해야 해? 그녀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이 분노와 슬픔에서 나온 걸 알았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어요. 제 카페를 채워주던 한국 가족들이 떠올랐거든요.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며 어색한 태국어로 말을 건네던 연인들, 진열대에 빵을 가리키며 신나게 웃던 아이들. 그들은 단지 사람일 뿐이었어요. 저처럼요. 그런데 저는 그들 앞에 문을 닫아버린 거죠. 간판을 붙인 첫 며칠 동안 카페는 무척 조용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파티라 말대로 치앙마이의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으니까요. 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남아있는 지역 사회의 지지도 잃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커피를 내리고 카운터에 내려놓을 때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익숙한 한국 손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제 카페를 작은 안식처처럼 대해줬던 그 마음들. 그들이 이 간판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배신감을 느낄까요? 상처를 받을까요? 어느 저녁 영업을 마치고 테이블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의 무거움이 가시질 않았어요. 문을 바라보며 누군가 익숙한 손님 중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왜 그래요? 라고 물어주길 바랐지만 카페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오토바이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울 뿐이었죠. 이 간판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여기 환영받지 못합니다. 라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꽃병을 정리하고 카운터를 닦아보아도 이 불편한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고 새벽이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자문하곤 했어요. 한때 행복으로 가득 찼던 카페는 이제 후회로 얼룩진 무거운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운터 뒤에 서 있는데 문종이 울렸어요. 자동으로 고개를 들자 한 커플이 들어왔어요. 젊은 남녀가 밝은 호기심을 가득 안고 있었죠. 잠시 동안 저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판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자가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나가버렸어요. 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고 저는 제 생각과 단둘이 남겨졌어요. 조금 남은 사업을 지키려 붙였던 그 간판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선라이즈 카페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차를 한 잔 끓였지만 그 맛마저 쓰게 느껴졌어요.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느 날 저의 할머니가 카페를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한국인 출입 금지 배너를 보고 크게 분노했어요. 할머니는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전에 치앙마이에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할 때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단다. 내 공방이 거의 망할 위기였을 때 한국인 손님들이 내 작품을 사주고 입소문을 내줘서 그 덕분에 공방을 지킬 수 있었어. 그 덕에 너의 아버지와 삼촌들 모두 건강하게 기를 수 있었단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문구를 걸 수 있느냐? 할머니의 이야기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린 자신이 부끄러웠고 한국인 손님들에게 받은 도움을 잊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즉시 배너를 내리고 소셜미디어에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렸어요. 한국인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방문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태국인들과 중국인 관광객들은 저의 사과에 분노하며 카페에 돌을 던지고 창문을 깨는 등 공격을 가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 손님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사과문을 올린 며칠 후 해가 치앙마이 지붕 위로 막 떠오를 무렵 저는 카페에 일찍 도착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죠. 지난밤 발생한 유리창 파손 사건으로 인한 깨진 유리 조각은 다 치웠지만 나무판으로 임시로 가린 창문은 이번 일의 후폭풍을 계속 상기시켰어요. 몇몇 현지 주민들이 지나가며 따가운 시선을 던졌고 근처 시장의 상인들 사이로 불편한 속삭임이 들려왔죠.
파티라는 제가 간판을 내린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자신과 지역 사회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죠.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실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돌멩이가 날아들었을 때 잠깐이지만 저도 그녀가 맞는 건 아닌지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줬단다. 그것은 단지 도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교훈이었어요. 힘든 길이 되겠지만 제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사과문을 올린 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카페 앞을 지나는 발길은 여전히 드물었고 몇몇 현지 손님이 들어오긴 했지만 대부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응대했어요. 매일이 길고 불안했지만 스스로 다짐했죠.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꼭 그래야만 해. 그러던 어느 한적한 오후 카운터를 몇 번째 닫고 있는지 모를 때 문종이 다시 울렸어요. 고개를 들자 가슴이 철렁했죠. 한국인 관광객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배낭을 맨 채 카페를 둘러보며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들의 눈빛 속엔 우리가 환영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저는 서둘러 다가갔어요. 최대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그 순간 그들의 얼굴이 환해졌고 제 가슴 속 무거웠던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구석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정성스럽게 그들을 응대했어요. 아이스 말차 라떼와 망고 치즈케이크 한 조각을 예전처럼 정성껏 준비해드렸죠. 그들이 고맙다며 건넨 인사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카페를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소문이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조금씩 더 많은 한국인들이 선라이즈 카페로 발걸음을 돌렸죠. 한 명 한 명 맞이할 때마다 저는 간판이 남긴 상처를 조금씩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과거를 지울 순 없지만 커피 한 잔과 따뜻한 미소가 실수를 덮을 수 있기를 바랐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선택을 지지한 건 아니었어요. 몇몇 현지 손님들은 여전히 카페를 멀리했고 낙서와 파손은 바로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엔 혐오 낙서가 문 앞에 새겨져 있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저는 더 굳게 마음먹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을 끝까지 지킬 작정이었거든요. 얼마 후 할머니가 다시 카페에 들르셨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국 손님들을 보시더니 눈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 손을 살며시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잘했어, 수린. 옳은 일을 하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란다.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카페의 본질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장소라는 것을요. 따뜻함과 연결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는 게 진정한 목적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레 찾아오던 한국인 손님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카페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웃음, 대화, 그리고 언제나 제 카페를 특별하게 만들던 소소한 순간들까지. 어느 날 문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치앙마이에 올 때마다 들르던 한국인 부부였죠. 저를 보자 그들의 눈이 반짝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돌아오셨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기쁨이었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이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사과문을 봤어요. 이해합니다. 다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긴 폭풍 뒤 처음 비치는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게 조심하며 그들의 음료를 준비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문종이 다시 울리며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못에서 배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절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죠. 썬라이즈 카페는 마침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어요. 따뜻함과 연결,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카운터 뒤에 서서 익숙한 갓 갈아낸 커피의 향과 갓 구운 페이스트리의 은은한 단내가 공기 속에 섞여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 손님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새 간판이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어요.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들리는 문 종소리와 함께 간판의 글씨가 가끔 눈에 들어오죠. 그 종소리는 마치 제가 배운 교훈을 부드럽게 확인해주는 응원처럼 느껴집니다. 이 글귀는 단순한 표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회복과 화해, 그리고 약속입니다. 썬라이즈 카페가 앞으로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죠. 이 간판은 저에게 친절함은 일시적이거나 조건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짜증과 두려움이 마음을 흐리려 할 때에도 변함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 친절임을요. 감정에 휘둘려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잃었지만 결국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진짜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치앙마이도 천천히 원래의 활기를 되찾고 있어요. 혼란스럽던 거리들은 이제 차분함과 함께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을 진심 어린 미소로 맞이하고 오토바이 소리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과 섞여 도시의 소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조금씩 치앙마이의 마법을 되찾고 있어요. 그리고 썬라이즈 카페도 그 변화의 작은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스스로도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 저에게 카페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문화들이 만나는 공간임을 깨달았어요. 작은 순간들이 모여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공간이죠. 한때 느꼈던 공허함은 이제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손님과 나누는 모든 인사와 따뜻한 대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바느질처럼 느껴져요. 이해와 존중으로 쌓아 올린 미래 말이죠. 아침의 고요 속에서 카푸치노에 쓸 우유를 스팀하던 중 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니 젊은 한국인 여행자가 배낭끈을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입구에 걸린 새 간판을 잠시 바라보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안녕하세요. 그녀가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사와디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주문을 받고 음료를 준비하면서 이 순간이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순간은 우리가 겪어온 모든 선택과 후회, 그리고 화해의 행보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친절은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와 차이를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친절은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화해로 바꾸며 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연결해줍니다. 카페 안에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도자기 컵에 부딪히는 스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삶이 다시 이 공간을 채우고 있어요. 치앙마이를 가로지르는 강물처럼 평화롭고 꾸준하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저는 깊은 확신을 느낍니다. 썬라이즈 카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친절과 진심은 언제나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